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HTS를 봤는데 HTS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이거예요. 비유를 좀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앞에 막히는 것 같아요. 막혀요. 섰어요. 그래서 옆에 국도를 싹 보니까 국도는 잘 빠져요. 물론 국도는 신호등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고민하다가 국도로 빠지기로 해서 국도로 갔습니다. 한동안은 고속도로보다 빠르게 좀 가는 듯 했는데, 이게 갑자기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기 시작해갖고 잘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저 빨리 가는데, 굳이 빨리 가겠다고 국도로 갈아타가지고, 저는 이제 신호 받으면서 고속도로 옆에 잘 가는 것만 부글부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이 됐죠. 아마 제 방송을 연속적으로 좀 오래 보셨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고속도로는 제가 처음에 들고 있던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국도는 제가 며칠 전에 산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정말 하여튼 기가 막혀요. 저도 이게 그 몸속에 개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어쩔 수 없는 서민의 피가 흐르는 건지, 뭐 했다 하면 하여튼 반대로 가는, 하여튼 참 기상천외한, 과학입니다. 과학 아주 그냥. 제가 하면 반대로 가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도로 갈아탄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뭐 가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긴 가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까먹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까먹진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봐야 사실 뭐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정신승리하는 것일 뿐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잃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패배자의 어떠한 뭐 정신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그 매일매일 그 내일 일이 뭐야? 당장 10분 뒤도 알 수가 없는 1초 뒤도 알 수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그 보여지는 그 시세에 따라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내렸던 결정이 뭐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타당해 보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아니야, 네 생각이 그때 틀렸었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매하시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저보다 삽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누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개인이라면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라면 지 아무리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이러한 제가 요 며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삽질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고수는 그런 삽질을 좀 덜 할 거고, 하수는 그런 삽질을 많이 하고 그런 삽질 속에서 계좌가 많이 깎여 나갈 겁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미스가 났을 때, 판단 미스가 났을 때 돈을 많이 까먹고 피해가 크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응이 좀 어설프면은 그게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아직까진 뭐 까먹고 있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자꾸 매매하지 말고 장투로 길게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사실 굉장히 장투를 하고 싶지만, 사실 하이닉스 옛날에 사놓고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그냥 이제 방구석에서 놀고 먹고 매매도 안 하고 가만히 개겼기 때문에 생활비가 떨어져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삼성전자 같은 거 보세요. 만약에 이거 그냥, 그죠? 이거 만약에 매매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불안하게 오르죠. 저였다면은 뭐 물론 글쎄요, 저였다 하더라도 이걸 다 먹을 수 있었을지, 어제 고점에서 어제 갭상승해서 팔았을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게 하여튼 그래서 단기적으로 맨날 보면서 이거를 매매를 참고 이런 것도 어려운 것 같고, 물론 장기 투자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장기 투자가 훨씬 뭐 이 나의 수고도 좀 덜고 고민도 좀 덜하게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은 종목만 잘 고른다면 수익률도 좋고, 어쨌든 뭐 저의 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길게 그죠?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인버스를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아마 뭐 10월 말까지 잘해봐야 다음 주 한 주 정도 철렁할 거를 대비해서 이제 인버스를 하는 거지. 어쨌든 전 이번에 이 출렁하고 나면 또 다시 신나게 또 한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고 정고점을 향해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추세의 반대로 가는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뭐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하이닉스 갭 상승하는 거 보고 막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풀어봤어요. 감정적으로 저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어제 이제 그 미국장 같은 경우 갭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좀 그런 말도 덧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좀 어제 그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빼먹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갭상승을 빠지기 위해서 하는 갭상승도 이게 적당한 갭상승이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갭이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원웨이로 계속 하루 종일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의 갭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갭상승 어디에서 했냐, 갭하락 어디까지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가 그날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차트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대충 보시자면은 이 TVIX 그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초가가 비교적 정확하네. 이게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이날 기준입니다. 10월 22일 시초가 기준으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10.0인데요. 그래서 어제 만약 개파락을 했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개파락했다는 얘기는 지수가 갭상승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10.02 요날의 시초가 정도 위에서는 시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8이나 하여튼 10.1이나 요 정도 때에서 시작을 해줬어야지, 그래야 이제 이게 사실 좀 강하게 좀 어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거 보시면 어제 시초가가 개파락 하긴 했는데, 보시면 시초가가 어딥니까? 9.98이에요 9.98이면 여기 어제 아래꼬리 요날 10월 22일 아래꼬리 달린 부분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사실상 이날 지지력은 좀 없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아침에 시초가 딱 뜨고 나서 이거 시초가가 되게 싸한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시장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자리에 좀 와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1시 정도쯤 되니까 또 뭐 어쨌든 나름 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지수가 잘 못 오르고 TVIX가 안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잘하면 미국 지수 좀 흘러내릴 수 있지 않나 싶었더니 흘러내리지 않고, 어쨌든 역시나 시초가의 힘은 무서운가 봅니다. 시초가부터 지지할 생각 없어 이렇게 딱 벌써 선언해버린 건데, 전 혹시나 몰라서 미련이 남아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어쨌든 미국 지수는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언제 빠진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언제 빠진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정말 지금 상황이 묘해요. 정말 지금 상황이 묘하다고 느끼는 게, 안전자산 이런 쪽도 조금 움직이려고, 안전자산 이런 쪽도 좀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고, 뭐 금이나 그죠? 금 같은 거 보시면은 슬슬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또 나오고 있죠. 달러 약세가 아니고 달러는 강세로, 이거 유로 하니까 달러는 또 슬슬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차트 한번 볼게요. 달러 자,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 보시면 어제 저녁에 올라왔죠. 양봉 나왔죠,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한 지수 조정, 주식이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지나치게 좀 단기간에 너무 약세로 많이 빠져서 반등이라도 올라올 때가 됐고, 달러가 강하면 신흥국이 박살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거기다 투자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 주식이건 뭐건 어쨌든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랑말랑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인버스를 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시면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게뭐 안전자산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올랑 말랑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로 다시 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 주식은 빠지진 않고 꾸역꾸역꾸역꾸역 버티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 주식도 좀 그런 상황이죠. 한국 주식도 굉장히 좀 말씀드렸다시피 혼조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각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딱히 이렇다 할 뭐 시장의 주도적인 방향,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장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이런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미국장이 어떻게 뭐 꺾여야 꺾이는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 풋옵션 같은 경우 어제 일단은 좀 빠졌죠. 어제 지지했었어야 오늘 빠지는 건데, 일단 어제 그 완전히 죽지는 않고 불씨는 남겨놨습니다. 불이 완전 꺼진 건 아니고 풋옵션에 불씨는 살아 있어요. 불씨는 살아 있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불씨를 이런 식으로 살려내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 찬물 부어서 꺼져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 언제든 지수가 빠질 수 있는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물론 저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이 전반적으로 만약 이대로 마감하게 된다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마감하게 된다면은 이건 월요일날 어쨌든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선물 자체도 보시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4거래일째 현재 278 278 대충 얘기할게요. 278 정도를 4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직까지 이 하락에 제가 인버스를 산 거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 하락, 시장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불씨가 굉장히 지금 미약해서 언제 꺼질랑 말랑, 언제 꺼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뭐 사실 그 오늘 녹화는 무려 12분째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알맹이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예, 알맹이가 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싸게 팔아버린, 제가 이 65원에 여기 78,650원에 잡아갖고 저기 78,670원에다 팔아갖고 세금을 그 세금 내고 나니까 결국 마이너스였던 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전히 그 제가 이제 못 먹은 하이닉스에 대한 저주는 한마디 퍼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하이닉스 그 고속도로에 대한 비유를 하자면은, 갑자기 수많은 차들이 잘 가는데 왜 잘 가나 봤더니 수많은 차들이 갑자기 갓길로 해서 싹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뒤에 경찰관이 따라와서 무대기로 상품권을 날려주느냐 아니면은 정의가 패배하느냐,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계속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어떤 상승에 있어서 이 보세요, 갭상승 갭하락 하면은 그 자리 뭐다? 부실공사다. 여기 요때 10월 10일날 11일날 요때 갭상승했죠, 요때 갭상승했죠. 이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어떻게 된다? 혼난다. 혼났죠. 혼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갭상승을 일삼으면서 여기 갭상승 여기 갭상승. 쉽게 말해서 이거는 좀 뭐 도덕적인 표현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 좀 부도덕한 겁니다. 그죠? 부도덕한 거. 잘 가는데 다 차들이 갓길로 빠진다는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갓길로 간다고 해서 안 잡히면 그만이죠. 그죠? 뒤에서 경찰관이 따라와서 상품권을 발행해 줄지 아니면은 불의가 승리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하여튼 저기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참 그거 얘기해야겠다. 저기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제목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저기 다음 주에는 중국에서 사중전회라고 해가지고 그 공산당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쉽게 말해 뭐 최고 의사결정 회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내내 열립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알아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는 참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물론 금리는 동결인데요. 사실 특별히 뭐 얘기한 건 없어서 시장에 영향은 미친 게 별로 없습니다. 유로존에서 드라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로존 각국 정부들 니네 제발 재정적자로 돈 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뭐 많은 국가들 재정적자가 몇십 프로, 막 몇백 프로가 되는데, 근데 드라기가 거기서 재정적자 더 내라, 니네 정부들 니네가 돈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GDP의 40%인가 그죠? 그 정도쯤 되죠.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드라기의 발언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경기 부양 좀 해라 라는 식으로 드라기가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고, 아무튼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슈들 중에서 다음 주에 중국 사중전에, 요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에 따라서 아마 한국에 있는 일부 테마주들, 뭐 중국에서 예를 들어 환경을 뭐 규제한다, 그럼 우리나라 뭐 필터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사중전에서 얘기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련주라든가, 뭐 중국에서 전기차를 얘기했다, 그럼 뭐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나라는 WTO인가 OECD였나 거기서 신흥국 지위를 뭐 안 한다, 신흥국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했죠. 뭐 주식시장에는 보시다시피 별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뻔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신흥국 개발도상국 지위, 신흥국 지위 버리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OECD나 이런 데서 받던 혜택을 이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좋을 게 별로 없죠. 뭐 일단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MICS MSCI 이머징 지수에서 벗어나서 MSCI 선진국 지수로 우리나라 주식이 편입되는 게 아니면 모를까, 솔직히 뭐 어떤 신흥국 더 이상 이제 뭐 개발도상국, 신흥국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WTO나 뭐 OECD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주식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오늘 굉장히 길어졌네요. 이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기서 끊겠습니다.